4번 문제인데요. 자, IS LM 곡선에서 곡선의 이동폭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국민소득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정책. 보세요. 이 문제도 잘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평면에서 IS 곡선과 LM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지금 현재 균형이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하려면 이게 IS 곡선도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LM 곡선도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둘 다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래야 국민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좌로 가면 어떻게 돼요? LM 곡선 좌로 가고 IS 곡선 좌로 가면 국민소득이 오히려 줄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자, IS 곡선, LM 곡선이 둘 다 오른쪽으로 가는 게, 우측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화폐 공급, LM 곡선이 우로 가죠. 그게 국민소득 느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정부 지출이 감소되는 거예요. 정부 지출이 감소되면 IS 곡선이 좌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좋다 말은 거지. 국민소득이 늘었다 다시 줄어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화폐 공급 증가. 그럼 LM 곡선이 우로 가죠. 그런데 조세 증가하면 뭐야? 세금이 늘어나는 거니까 IS 곡선이 좌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건. 이거 일본하고 똑같네. 그 다음에 3번 화폐 공급 증가. 그럼 LM 곡선 우로 가니까 국민소득 늘어나는데 정부 지출이 증가한대요. 지출을 증가시키니까 지출이 증가하면 IS 곡선도 오른쪽으로 가잖아. 우측으로. 둘 다 오른쪽으로 가니까 국민소득이 가장 많이 늘어요. 3번이 답이네. 보나마나. 3번이 답이고 4번 화폐 공급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 화폐 공급이 감소하면 이게 감소하면 LM 곡선이 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소득 감소하지.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증가하면 요건 IS 곡선이 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좌로 가고 얘는 우로 가니까 이건 뭐 하여튼 뭐 상쇄되겠죠. 좋다 말았네 이것도. 그래서 둘 다 IS LM 곡선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건 3번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 이런 유형을 잘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 문제 해결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자 5번은 보세요. 5번 보세요. 5번은 구축 효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저하고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돼. 저하고 얘기를 해봐야 게 뭐냐면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 논쟁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 분량은 많지 않은데 복잡하게 해놔서 여기 중심 잡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너무 잘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재정정책 또는 통화정책. 재정이 뭔 뜻이에요? 재정이 나라의 살림살이란 뜻이에요. 재물 가지고 정치한다 이거예요. 재정정책. 그 다음에 통화정책은 말 그대로 커런시, 통화. 그러니까 재정정책 또는 통화정책에 대한 논쟁이에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논쟁하는 거. 그가 거의 뭐 케인즈전 이후로 본격적인 논쟁이 한 100년 넘게 100년 정도 이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사적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논쟁이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교재에서 그 논쟁과 관련되는 용어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구축효과. crowding out effect라고 해서 구축효과라는 말이 나와요. 구축효과. 이 구축효과가 무슨 뜻이다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있어요.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는데 구축효과가 여러분들 뭐 의의를 보시면 뭐 하여튼 그 우리가 재정정책을 많이 쏟아붓게 되면 재정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지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오히려 민간 투자가 위축된다 하는 게 구축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재정정책을 하다 보면 금리가 올라서 민간 투자가 위축되니까 재정정책 하나만 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비판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구축효과의 경우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그 정의 같은 거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약간 이론적인 거 나오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 구축효과라는 게 효과가 100%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때 LM 곡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LM 곡선이 수평이라면 그러니까 구축효과가 하나도 안 일어나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100%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는 무구축효과라고 그래요. 무구축 효과가 나타나고 무구축 효과인데 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유동성 함정 상태예요. 유동성 함정 상태다.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케인즈에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LM 곡선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에 가깝다. 수직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직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정정책 해봐야 LM 곡선이 수직이기 때문에 금리만 올라가지 국민소득은 하나도 안 늘어난다. 그래서 완전 구축 효과를 얘기해요. 완전 구축 효과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케인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재정정책 해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재정정책 무용론 주장하는 사람, 무용론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축 효과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그렇게 좀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유동성 함정 나왔죠. 리퀴디티 트랩이라고 그래. 유동성 함정. 유동성 함정은 아주 경제가 극심한 침체 상태에서 일어나는 상태인데 이때는 뭐냐면 요런 표현 알아놓으세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이에요. 무한. 이런 표현 알아놓으세요. 그러니까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인 상태. 이 극심한 불황의 상태. 그래서 이미 이자율이 임계 이자율 수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자율 수준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돈이 아무리 많이 풀려도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 투자를 안 하고 계속해서 화폐 수요가 거의 이런 수준에서는 화폐로만 계속 가지려고 하니까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안 하는 그런 상태. 극심한 불황 상태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구 효과와 관련 피구 효과. 이것도 가끔 가다가 물어보죠. 피구 효과라는 건 실질 잔액 효과라고도 그럽니다. 실질 잔고 효과 또는 실질 잔액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것도 재정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되게 불황이면 어떤 지금 현재 경제 상태가 불황이면 되게 재정 정책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불황이면 물가가 떨어지게 되고 물가가 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화폐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상승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소비를 늘리게 되고 소비를 늘리면서 불황에 탈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를 늘려서 불황에서 탈출하게 된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피구라는 사람이에요. 아더 세실 피구라는 분이 말씀하셔서 아주 유명한 이론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리카르도라는 사람의 불변 정리. 리카르도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불변 정리라고 그러죠. 본격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리카르도 불변 정리라는 게 있어요. 리카르도 불변 정리는 뭐냐면 이것도 역시 재정 정책을 비판하는 거예요. 재정 정책에서 불황이 되면 세금을 깎아주는데 세금 깎아줘봐야 효과 없다는 거예요. 재정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금 감세 정책을 막 주장하면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을 깎아주잖아요. 세금을 깎아주면 지금 현재는 세금을 깎아주지만 이 정부가 나중에는 불황 탈출하고 나면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그걸 회수하려고 할 테니까 이거 결국엔 세금을 깎아주는 거는 지금 현재는 세금을 깎아줘서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미래에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갈 거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미래 소비가 감소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미래 소비를 줄이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세금을 깎아주는 거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니까 보세요. 세금을 지금 깎아준다는 거는 미래에 세금을 더 걷는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거를 돈을 쓰지 않고 저축을 해요. 저축을 늘려. 저축을 늘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총수요는 늘어나지 않더라. 불변이더라. 그래서 경기에 별로 영향 없더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통화정책 무용성 정리라는 게 있어요. 통화정책 아무 필요 없다. 무용성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합리적 기대학파들이 보통 얘기하는 사전트 뭐 이런 분들이 그래서 합리적 기대학파가 보통 이걸 주장을 하셨는데 합리적 기대학파 쪽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 통화를 늘려서 막 그 통화량을 늘리거나 뭐 줄이거나 하는 게 통화 정책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 이미 예상돼 있는 거면 아무런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리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게 뭐라고 써야 되냐면 예상 통화, 예상된 통화 증가는 물가만 올릴 뿐이다. 물가만 올린다. 그러므로 통화 정책을 취할 때는 전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쪽으로 통화 정책을 취해야 돼요.
사람이 예측을 못하는 순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니터리 쇼크라고 해서 화폐 충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폐 충격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상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국민들이 다 이미 예상하고 있다면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관련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의 중간 목표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여기다 써놓겠습니다.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우고 통화 정책 중간 목표.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외우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외우세요. 그냥 실물 충격이면 통화량 목표 정책이 유리해요. 통화량 정책이 유리해요. 통화량 목표 정책이 유리하다. 통화량 이렇게 알아놓고 화폐 충격 또는 금융 충격이라고 해도 돼. 금융 충격. 충격이 있으면 이자율 목표 정책이 유리해요. 이자율 목표 정책. 이게 목표 정책이라고 이게. 이게 통화량 목표 정책이냐 이자율 목표 정책이냐 이거에 대한 걸 바꿔서 시험에 내니까 실물 충격이면 통화량 목표 정책이 유리하고 화폐 충격 또는 금융 충격이면 이자율 목표 정책이 유리하다.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여기 지운 거 있는데 지운 것도 잘 암기가 됐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거 구축 효과의 경우에 LM 곡선이 수평이면 무구축 효과고 LM 곡선이 수직이면 완전 구축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LM 곡선이 수평이라는 것은 유동성 함정에 빠진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재정정책 효과가 100% 나타난다. 이런 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모르겠다 하더라도 그 키워드는 외워두셔야 돼요.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틀려서 그리고 나오는 게 딱딱딱딱 정형화된 게 많아가지고 틀리게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거를 정리하면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5번부터 문제 봅니다. 자, ISLM 모형에서 구축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구축효과. 구축효과란 확대 재정정책이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 투자를 감소시키는 현상. 이게 정확하게 구축효과예요. 맞아요. 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정책을 돈을 국가에서 많이 풀면 오히려 이자율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국가가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 국민들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면 그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재정 정책을 피는 효과나 민간에서 투자가 위축되는 효과가 상쇄돼 가지고 사실상 효과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재정 정책의 효과가 없어진다 하는 것을 구축 효과라고 하고 이 구축 효과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라고 하는 건 결국 구축이 쫓아낸다는 뜻이거든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너무 하는 바람에 민간 투자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민간 투자가 위축된다. 그래서 재정 정책의 이 해악이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2번 완전 구축 효과는 LM 곡선이 수직인 경우에 나타난다. 맞죠? LM 곡선이 수직이면 완전 구축 효과. 즉 LM 곡선이 이렇게 수직이래 봐요. 그러면 IS 곡선을 아무리 느리는 재정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자율만 올리죠. 국민소득은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변해. 아무리 IS 곡선을 이렇게 이동시켜도 LM 곡선이 수직이면 국민소득은 하나도 안 늘어나고 이자율만 올라간다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완전 구축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완전 구축 효과는 바로 LM 곡선이 수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구축 효과는 이거는 이제 가장 좋은 거죠. 무구축 효과는 LM 곡선이 수평인 상태에서 재정 정책은 어떻게 돼요? IS 곡선을 이렇게 이동시키면 금리는 하나도 안 올라가고 국민소득만 계속 늘어나니까 최고죠. 최고예요. 무구축 효과가 있으면 재정 정책은 최고 상태가 되는데 보세요. 3번. 무구축 효과는 IS 곡선이 수평인 경우에 일어난다가 아니고 IS 곡선이 아니고 LM 곡선이 수평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지. 3번이 틀렸죠. LM 곡선이 수평인 상태가 무구축 효과입니다. 여기 썼다가 제가 지웠어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무구축 효과의 경우에는 재정정책에 의한 국민소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금방 봤잖아요. 이자율은 하나도 안 오르고 계속해서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6번 봅니다. 이자율이 임계 이자율 이하로 하락할 경우 화폐 수요의 기회비용이 매우 낮아져 화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화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수평선이 됐어요. 일정한 이자율 하에서 LM 곡선이 수평이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이거 뭐예요? 유동성 함정이라고 그래요. 이런 상태 굉장히 드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현재 경제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유동성 함정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다른 거는 절대 답이 될 수 없고 전부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6번 문제 봤고요. 자, 7번 봅니다. 다음은 피구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하고 리을 아래 들어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물가 수준이 하락하잖아요. 그럼 실질 화폐 잔고가 상승하는 거지. 증가한다 또는 상승한다. 그 화폐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물가 수준이 떨어지면 그만큼 화폐 가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민간 소비가 증가하면 자,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거지. 침체가 아니라 회복으로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피구 효과입니다. 피구 효과는 결국 극심한 불황 상태에서 재정 정책 할 필요 없이 재정 정책 안 해도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불황이 되면 물가가 떨어질 거고, 물가가 떨어지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내가 부가 늘어난 것 같이 실질 잔고가 늘어난 걸로 생각하니까 소비가 늘어서 결국 소비가 늘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서 불황에서 탈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순서가 맞는 게 이게 맞죠? 증가하고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고 회복된다. 맞죠? 1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